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면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보수, 수임료 이렇게 총 5가지가 드는데요. 지금부터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랑 대략적인 액수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입니다. 일단 부채증명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현재 내가 원금, 이자 포함해가지고 빚이 얼마 남아있는지를 채권자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서류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캐피탈에서 대출받았는데 그 캐피탈에다가 부채증명서 발급이라는 걸 신청하게 되면은 캐피탈에서는 우리가 대출받은 날짜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원금, 이자가 적혀있는 그 증명서를 발급 수수료 몇천 원을 받고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현재 채무자의 빚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주는 서류가 바로 부채증명서라는 건데요. 이 서류를 채무자들이 직접 일일이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발급을 받으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걸 대신 발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대행업체에서는 채무자들의 유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은행들을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팩스로 서류를 대신 발급받아 주는데 건마다 발급 대행 수수료를 몇천 원씩 또 받아요. 자, 이렇게 은행이나 캐피탈이 받는 발급 수수료와 발급 대행업체가 받는 대행 수수료를 합치다가 보면 부채증명서 한 건 발급받는데 대략 한 10,000원에서 비싸면 한 15,000원 한 그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한 10명이라고 하면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대략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인지 비용인데요. 인지라는 게 뭐냐? 자, 우표처럼 생긴 건데 일종의 법원에 내는 신청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개인회생 파산을 전부 다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종이 인지를 사서 붙이지는 않고 전자인지를 사용하고 인지 비용만 법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정확한 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을 드리면 개인회생은 인지가 이제 3만 원, 개인 파산은 2,000원, 그리고 이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할 때는 인지가 각각 2,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은 사건 진행하면서 10% 할인이 돼가지고 개인회생은 27,000원, 그리고 이제 개인 파산은 1,800원 이렇게 되죠. 사실 인지 비용은 그렇게 비싸진 않죠. 세 번째는 송달료입니다. 이제 송달료가 뭐냐? 우리가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면은 개인회생 파산 진행 내용을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이제 알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법원에서는 이제 등기로 이 모든 채권자들한테 우편을 보냅니다. 이 등기 비용이 바로 송달료입니다. 채권자 한 명한테 우편 보낼 때마다 등기 비용이 5,200원 이렇게 드는데 그러니까 자 채권자 10명한테 한 번 우편 보낼 때마다 52,000원 이렇게 들죠. 그런데 이제 이런 등기 우편을 처음에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건 진행되는 동안 여러 번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처음에 이제 사건을 접수받을 때 이 송달료 비용을 좀 넉넉하게 받아놓는 겁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할 때 법원에 내는 송달료 계산 공식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송달료 10회분에다가 채권자 수 곱하기 송달료 8회분을 더한 만큼을 총 송달료로 납부하고요.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신청하고 면책 신청 송달료 두 가지를 따로 납부를 하는데 자, 파산 신청 송달료는 송달료 이제 10회분에다가 채권자 수 곱하기 송달료 4회분을 더한 금액, 그 다음에 면책 신청 송달료는 송달료 10회분에다가 채권자 수 곱하기 송달료 3회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송달료는 이제 채권자 수가 좀 많아지면 그만큼 비싸진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이제 얼마인지를 간단하게 이제 표로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채권자 숫자가 10명이다 이러면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에서 송달료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46만 8천 원 이제 이 정도 된다. 뭐 그렇게 아실 수 있죠. 송달료는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를 낼 때 이제 그때 납부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건이 끝났다. 송달료가 만약에 남으면 법원으로부터 이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중간에 별로 바뀐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사건이 빨리 끝나게 되면 송달을 적게 하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 30%에서 한 40% 정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을 진행할 때 송달료 반환 계좌를 이제 항상 채무자 계좌로 적어드리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건이 끝나고 송달료가 혹시 남게 됐을 때 채무자들이 직접 자기 계좌로 돌려받을 수가 있죠.
제가 그 첫 번째 부채 증명서 발급 비용, 두 번째 인지, 세 번째 송달료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자, 이제는 네 번째 예납금입니다. 예납금이 뭐냐? 쉽게 말해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외부 회생위원 그리고 이제 파산 관제인의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법원 사무관들이 이제 내부 회생위원을 맡아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 예납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회생법원 그리고 또 수원회생법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몇 개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같은 분들, 그러니까 영업소득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부 회생위원들이 자동으로 이제 지정이 돼요. 이제 그러면 예납금이 15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 받는 이제 급여 소득자들도 세무액이 너무 높으면 마찬가지로 예납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이제 원칙입니다. 보통 예납금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법원 예규에는 그 금액이 최대 500만 원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30만 원에서 이제 한 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사건을 처리해 보면은 약 70%가 예납금 30만 원 나오고 한 25% 정도가 예납금이 한 50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사건들의 예납금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그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용이죠.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수임료라는 거는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문가 수임 비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모든 사건이 수임료가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이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 이런 분들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인지 그리고 또 최근에 대출받은 돈이 좀 많은지 아니면 주식 도박으로 이제 탕진한 돈이 많은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수임료가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것도 왜 그러냐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회생 파산을 통과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그 통과를 시키는데 시간과 노력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의 영상으로 사건 난이도에 따른 수임료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대략 설명을 드리면 수임료는 부가세를 이제 빼고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전후에서 이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개인회생 파산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각 사무실마다 그리고 또 사건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채 증명서 발급 비용이나 인지, 송달료, 예납금 같은 이런 비용들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비용들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신청 사무실에서 대략적인 금액만을 전달해줘서 수임료는 보니까 너무 싼데 이런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오히려 덤탱이를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건 같은 경우에 앞에 말씀드린 비용들이 정확하게 얼마가 드는지를 알고 상담을 받아야 변호사 보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 비용들이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총 비용을 따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